안녕하세요, 쯔랭이들 지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저의 알고리즘을 씹어먹고 있는 아이씨 리슨느 원희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드립해볼 예정이니까요. 긴 시간이 되겠지만 저와 잘 달려보도록 해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귀테이프를 붙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 전에 붙였어야 됐는데 살짝 깜빡했어요, 쭈링이들. 근데 귀테이프를 붙일 때 이 위에 이렇게 붙이면 약간 요렇게 리프팅돼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라인이 만들어지고, 약간 이 아래를 붙이면 얼굴 옆에 여백이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 얼굴이 너무 짧아지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붙이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이 위쪽이 넓어지도록 쫙 당겨서 붙여줄게요. 지금 귀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위쪽이 이렇게 펴졌어요. 이거 귀테이프가 좀 잘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귀 뒤에 유분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용 전에 물티슈나 가장 좋은 거는 소독 티슈로 한번 싹 닦아주시면 유분기가 없어져가지고 테이프 고정력이 정말 오래오래 유지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 베이스는 해둔 상태거든요. 일단은 쉐딩을 하기 전에 얼굴에 볼륨감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원희님이 그 파이리상이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꼬북상이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꼬북상들은 이 중안부가 굉장히 짧고 얼굴 자체가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인 반면, 파이리상인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코 중안부가 조금 긴 편이시면서 이마도 굉장히 도톰하고 이 넓이도 넓은 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파이리상의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희님께서 가지고 계신 도톰한 볼륨감 그리고 넓이감들을 조금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아줄 건데, 제가 오늘 사용할 거는 딘토의 컬러 코렉팅을 사용을 할 거고, 잡티를 가리는 컨실러의 용도라기보다는 컬러 코렉팅을 통해서 피부를 좀 투명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914번 라일락 운초 컬러가 가장 밝게 볼륨감을 좀 살려주는 편이거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마예요. 제가 평소에는 앞머리를 내리기도 하고 저도 꽤 이마가 넓은 편이라서 이렇게까지 이마 볼륨을 신경 쓰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런 파이리상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이마를 밝게 가져가 줄 거고, 그리고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 앞 볼륨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 눈 밑부터 완전 볼록하게 시작되지 않거든요. 이 눈 밑을 보면 살짝 판판하다가 약간 코 옆으로 가면서 볼륨감이 싹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은 눈 밑에 볼륨감이 없으면 이 아래까지 이렇게 볼륨감이 같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노화가 되면서 처지기도 하고, 저도 살짝 보면은 여기 이 아래가 다크서클이라고 말하는 구간의 아래쪽이 살짝 꺼져 있죠. 이 부분을 밝혀줄 거예요. 원희님이 블러셔로 굉장히 형광기 도는 밝은 컬러의 블러셔를 완전 빡! 요 구간에 올려주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블러셔 바를 구간 자체가 조금 화사한 느낌이 있어야지 이런 형광기 도는 블러셔들이 예쁘게 잘 올라가요. 손등에도 살짝 덜어서 이 다이소 퍼프 여기다가 조금 덜어내서 이마부터 블렌딩 해줍니다. 여기도 너무 눈 밑까지 올라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원래는 이 입 아래, 이 주변이 되게 꺼진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도 볼록하게 있다가 이 입가가 굉장히 꺼져 있죠. 원희님도 보면 이 하관은 엄청나게 좁으신 편이거든요. 이 턱끝도 굉장히 짧은 편이세요. 그래서 이 컨실러를 대놓고 찍어서 바르기보다는 그냥 살짝 남은 양으로만, 너무 여기만 딱 볼록 튀어나오면 조금 어색하니까 이렇게 해서 화사한 느낌을 살려줄 거고, 그리고 요거는 살짝 이제 앞으로 메이크업 하면서 수정할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원희님의 코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이 이 미간 사이는 살짝 꺼졌다가 이 미간 아래부터 정말 미세한 매부리가 있으시거든요. 미세해요.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콧대를 넓히는 걸 좋아했다면, 오늘은 여기서 끊어서
딱 이 부분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줄 거고 이 위에는 이따가 쉐딩을 사용해서 오히려 꺼지게 만들어줄 거고요. 원희님은 보통 코끝에 블러셔도 치고 쉐딩도 살짝 치셔가지고 코끝을 짧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코가 조금 긴 편이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원희님보다 코가 너무너무 이 얼굴에서 짧고 작은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코 끝까지 이렇게 컨실러를 내려줘야지 그나마 조금 코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허프로 1차 밝음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제가 아까 컨실러를 시작했던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게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그 매부리의 느낌이 옆에선 절대 살 수 없죠. 왜냐면 제 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면에서는 살짝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쉐딩을 하면서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쉐딩을 들어가 볼 건데 쉐딩은 먼저 스틱 쉐딩을 사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어디를 쳐줘야 되냐면 원희님 옆모습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미간 사이는 푹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높게 시작하는 그런 코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코를 보면 미간에서부터 코끝까지 그냥 부드럽게 일자로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간 부분을 낮게 쳐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썹이랑 이어지는 부분은 콧대가 굉장히 넓게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뾰족하게 저처럼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느낌이 아니라 판판하고 넓은 그걸 뭐라고 하지? 그 도형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무슨 사각형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 그래서 눈썹 시작점이 굉장히 넓게 그림자를 가져가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눈 앞머리에 살짝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코끝까지는 일자로 곧게 뻗어져 있는 느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희님보다 훨씬 더 코가 짧기 때문에 이 가로 터치는 최대한 아래에다가 원희님은 원래 여기다 쳐주시지 않고 훨씬 더 위에다가 쳐주시는데 저는 이 느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길이 연장을 조금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는 코끝은 제가 원희님보다 코끝이 좀 도톰하고 동글동글하게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좁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끝나는 지점 여기가 코끝이야 라고 말했던 이 지점 끝에서 여기를 살짝 연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구간은 이제 원희님의 사진을 보면 여기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긴 했지만 원희님이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넓으신 편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블렌딩을 하면서 여기 구간도 채우고 이 삼각형 왜냐면 제가 터치를 하면 너무 진해져서 지금 터치를 못 해드리는데 삼각형 구간을 블렌딩을 하면서 채워줄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쭈잉이들? 코끝부터 블렌딩을 해줄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범위를 너무 벗어나면 저희가 이렇게 애써 영역을 지정한 이유가 많이 없어지죠. 최대한 영역을 벗어나지 않게 아까 여기 삼각존, 코의 삼각존 말씀드린 것처럼 블렌딩해서 영역을 만들게요. 원희님이 이 미간 사이는 되게 낮으시지만 여기는 급격하게 높아지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워낙 그런 뷰티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들의 말을 많이 듣긴 듣는데 요즘에 코 성형 트렌드가 여기 미간을 낮추고 이렇게 올리는 게 또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렇게 성형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또 제가 코를 꼬하기에는 저는 솔직히 이 과정 있잖아요. 프레스드 타입의 쉐딩을 사용하기 전에 이 단계를 코를 빗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르도록 코를 빗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이거를 틀을 잘 만들어놔야 나중에 브러쉬로 또 한 번 터치를 해줄 때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하죠, 쭈링이들. 이 미간을 꺾어야 되니까 미간아 낮아져라 하면서 여기를 꺾어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블렌딩을 하실 때 제가 아까 여기에 딱
이렇게 일자로 끊었잖아요. 컨실러를. 이 컨실러를 일자로 끄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블렌딩을 해주실 때 아래로 블렌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왜냐? 우린 여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도 여기가 좀 평평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 아시죠, 쭈링이들? 다 이제 우리의 얼굴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유용하실 거야. 이 오늘 방법을 알면요, 쭈링이들. 요즘에 트렌드인 코를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성형을 하지 않아도 요즘 트렌드 코가 이런 거라는데 쉐딩으로 한번 따라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해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코 미간이 이렇게 한번 푹 들어가 보이고 이제 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죠. 느낌이. 근데 지금 아직은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이 코끝에 하이라이터 보이세요? 미간 사이에 하이라이터? 반짝반짝. 이런 게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쭈닝이들. 근데 이런 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위에다가 가루 타입, 그러니까 프레스드 타입의 쉐딩을 한번 깔아주면 이게 유분기가 싹 없어지면서 하이라이터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 제가 윤곽을 좀 뚜렷하게 잘 잡고 싶을 때 커버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쉐딩입니다. 노베브 쉐딩 사용해서 라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볼게요. 근데 그 대신 이거 밝은 컬러를 이렇게 넓게, 넓은 면, 얇은 면 말고 넓은 면에 묻혀가지고 여기 가로 하이라이터 죽이면서 미간을 한번 끊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싹 들어가면서 하이라이터도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파우더 처리까지 한 번 더 하면은 하이라이터가 진짜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끊어주고 이제 코 옆 라인 만들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점이 넓어야 돼요. 여기 이쯤에 눈썹 시작점이 넓게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 해주고 눈 앞머리 쉐딩 살짝 넣어서 포인트 잡아주고 또 너무 진해지면 그런 게 원희님이 조금 깨끗한 느낌이거든요. 코 모양을 좀 더 확실히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어바웃턴 블러 파우더 이걸로 하이라이터 죽여서 모양을 좀 보면서 만들게요. 또 마찬가지로 가이드 잡아놓은 그대로 터치해줄게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나중에 터치는 조금 더 수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희님이 이 코에서부터 인중이 연결되는 라인이 굉장히 또렷하셔가지고 조그만한 브러쉬 사용해서 여기가 Y자 모양으로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쉐딩을 줬던 거를 끌어내려서 조금 Y자를 만들어줄게요. 보통 코가 살짝 들리신 저처럼 약간 들린 코 분들은 이런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거든요. 마치 코가 길어져서 이렇게 Y자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서 아래로 살짝 짧은 또렷한 그림자를 살짝 내려줄게요. 이 정도. 애교살 그림자 틀만 살짝 잡아줄 건데 원희님이 애교살이 굉장히 도톰하신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교살을 이렇게 웃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애교살 틀에서 만들어줄 건데 저도 애교살이 좀 큰 편이어가지고 그대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웃었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자를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라인이 또렷하게 있다가 위로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더 처지게 만들지 않는다. 제가 원희님보다 눈이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눈을 살짝 이렇게 올려줘야 느낌이 더 살고 그리고 눈이 길어지면 안 돼요. 원희님이 눈이 양쪽으로 긴 편은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평소에 애교살 그림자를 굉장히 아래로 쫙 여기까지 그리는 편인데 오늘은 짧게만 일단 끊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를 살짝 살려줄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원희님이 웃을 때 있잖아요. 쭈링이들 약간 이렇게 웃을 때 여기가 죄송해요. 표정이 너무 내가 보는데 내 표정이 너무 싫어서 이렇게 잘 보여드리려고 주름을 잘 보여드리려고 약간 이렇게 찡그리고 웃으실 때가 많은데 여기 찡그리시면은 여기 앞이 그림자가 이렇게 아래로 곡선의 형태로 눈 앞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이 주름 있잖아요. 이 주름을 타고 살짝 그림자가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 곡선 그림자를 따라서 만들어 놔볼게요. 근데 이것도 너무 진하게 하면 눈 길어지거든요. 저는 오늘 길어지고 싶진 않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해봤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는 거예요. 이제 얼굴 외곽 쉐딩을 해주면 되는데 조금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머리 한번 묶어주고요. 원희님 얼굴형이 막 광대가 많이 튀어나오지도 않고 여기 라인이 굉장히 저보다 좁으신 편이거든요. 저는 여기가 조금 널찍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쉐딩 사용해서 여기를 약간 이 정도로 살짝 깎아보려고 해요. 관자놀이가 제가 많이 두꺼우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이 옆에도 살짝 볼륨감이 줄어들게. 근데 또 원희님이 여기 옆 각도가 아예 없으신 편이 아니에요. 여기 사각턱 각도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사각턱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아래턱만 쳐줍니다. 원래는 원희님이 턱이 굉장히 짧으셔서 턱에도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얼굴이 너무 짧아져서 원희님의 느낌이 조금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턱까지는 쳐주지 않는 걸로 그냥 최대한 옆에가 줄어들도록 만들어 볼게요. 원래도 얼굴 길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잘라서 턱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쉐딩으로 살짝 가로로 쳐주시면 조금 더 짧은 턱의 느낌을 내실 수 있겠죠? 조금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보여야 돼요. 원희님이 또 엄청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턱선을 좀 또렷하게 가져가야 슬림한 느낌이 좀 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쭈링이들. 정말 쉐딩이 끝이 없는데 원희님의 인매를 너무너무 저는 부러워하는 게 저는 가로로 되게 짧은 입이잖아요. 입이 약간 옹졸하게 생겼는데 원희님은 되게 시원하게 그 파일이 진짜 파일이 웃음 이렇게 입 쫙 찢어지는 파이드처럼 엄청 이렇게 입이 엄청 가로로 기시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데 가로로 먼저 길어지게 하려면 이게 오버립으로 해도 되기는 하지만요, 찌링이들. 이 쉐딩으로 먼저 잡고 가는 거랑 안 잡고 가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특히 원희님은 입술이 저처럼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간 입술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가운데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입술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입술을 가로로 이렇게 길게 터치를 해주면서 발랑 뒤집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커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쉐딩을 사용해서 뒤집어져 보이는 것 같은 곳에 음영을 주는 거예요. 어디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오버립을 하고 연장을 해서 이것보단 살짝 위로 라인을 그리긴 할 거잖아요. 그 위에다가 정말 쉐딩을 연하게 손에다가 덜어내가지고 가로로 한번 이렇게 입술 라인을 따가지고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평소에 하고 정말 입술이 너무 말렸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면 살짝 했을 때 생기는 이 그림자를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더 덜어내서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양옆을 풀어주세요, 가로로. 여기다가 이렇게 칠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맞고요. 지금 윗입술이 약간 이렇게 된 느낌 보이시죠? 여기서 입꼬리는 또 어떻게 하냐? 입꼬리는 여기서 이렇게 뚝 끊기면 이상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어진 느낌을 주냐면 진짜 항상 느끼는 거 아니야, 우리 쯔링이들이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거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댓글 다 봤거든요, 쯔링이들. 변태처럼 더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 믿고 이거는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입꼬리가 원희님이 보시면 이 주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C자로 이렇게 돼 있으시거든요. 그게 뭔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긋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어져서 이 주름의 연장선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라인을 만들어줄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C자로 굴려서 위로 그래서 뭔가 이어져서 여기에 닿을 것 같은, 닿진 않아요. 근데 뭔가 닿을 것 같은 라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무조건 여기랑 여기랑 다 뒤집어 까져 있으니까 여기를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쭈링이들 이렇게 돼 있는 선도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된 선도 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저희가 선이 있다고 착각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있지 않아도 그림자의 모양만으로 조금 입술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 발라줄 건데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를 거예요. 이거는 비오브 블러셔 팔레트, 그리고 이거는 하밍 제품입니다. 약간 형광기가 도는 핑크 컬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쿨한 제품, 그리고 그 위에 형광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파우더리한 제품을 섞어서 바를 거고, 그리고 범위 자체는 굉장히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넓게 눈 밑까지 바르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거 비오브 팔레트에 이게 크림 타입이란 말이에요, 쭈링이들. 모공을 좀 메꿔주면서 볼을 판판하게 만들어줘요. 블러셔 위치를 잘 범위를 맞춰서, 지금 베이스로 까는 이 컬러는 굉장히 쿨하고 그리고 밝은 느낌의 컬러라서 발랐을 때 볼륨감이 확 살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 앞볼을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베이스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블러셔 바를 때 좀 주의해주시면 좋은 거, 평소처럼 내가 그냥 코 쉐이딩을 했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제 메이크업을 따라 하실 때처럼 코를 빚었어. 여기도 제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림자가. 저는 원래 여기서 시작인데 여기까지 그림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코가 높아 보이려고. 근데 내가 만약 블러셔를 이 안쪽까지 바르잖아요? 그러면 코를 높여놓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 시작점, 이 쫙 그어진 이 그림자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콧대가 이렇게 높아 보이고 옆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시작점을 이렇게 타고 가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원희님 같은 경우에 여기 콧등에 원래 살짝 블러셔를 가운데 조금 쳐주시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게요. 이게 컬러감으로 눌러버리면 아무래도 코가 좀 낮아지거든요. 이제 이 위에다가 핑크 형광기를 훨씬 더 넣어줄 거예요. 이 컬러는 형광기가 도는 코랄 핑크 컬러거든요. 이것도 모공을 메꿔주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포인트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컬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쭈딩이들. 그죠? 잠시 카메라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이제 색감 조금 더 잘 보이죠, 쭈링이들? 아까 잘못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돌려줄게요, 더. 이게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콧등은 정말 살짝만. 거울상에서는 충분하거든요, 쭈링이들? 솔직히 말해서 블러셔가 충분한데 아무래도 화면에서의 모습도 조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쭈링이들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 블러셔 이거 2AN 제품인데 좀 더 진한 핑크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가운데 조금만 더 줄게요. 그래야 화면에서 조금 더 그런 느낌으로 보일 것 같아. 해주고 나서 지금 블러셔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여기 엄청 밝은 화사한 핑크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경계 있잖아요. 경계 부분을 블렌딩도 해주고 팔자주름에 주름도 조금 덜 보이도록 파우더 처리 겸 사용을 해줄게요. 블렌딩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눈썹을 먼저 그려줄 건데, 원희님 눈썹은 일자인 듯 하지만 이 끝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여기가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눈썹이. 그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랑 평행하게 이런 느낌으로 살짝 끝에가 꺾여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썹이 많이 진하지 않으신 편이고, 제가 여기가 눈썹 사이가 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부터 진하게 그려주지는 않고 앞부분은 살짝 그냥 채우는 정도의 느낌으로 결만 조금 만들어주고, 그리고 원희님이 이 눈이랑 눈썹 사이가 조금 좁으신 편이에요. 윗부분에 털을 몇 가닥이라도 그려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눈썹 그림자가 내려온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꺾어줄 거거든요. 눈썹 선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요. 가운데 부분은 은은하게 한 번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은 무대랑 일상의 중간 정도를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팔레트는 이거 웨이크메이크 거 쓸 거고, 일단
요거 가장 밝은 컬러, 약간 코랄 컬러 살짝 믹스해서 아마 제가 원희님보다 피부톤이 조금 밝은 편이어가지고 컬러감 자체도 살짝 파스텔하게 가져가야 느낌이 비슷해질 것 같거든요. 눈두덩이 정돈 한번 해주고 언더는 이 컬러로 그냥 베이스 톤 한 번만 가볍게 잡아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쭈닝이들 베이스를 너무 두껍게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따가 위에다가 스틱 섀도우를 써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두껍게 발리면 스틱 섀도우가 뭉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음영 컬러랑 살짝 채도 있는 이런 컬러 믹스해가지고 안쪽에 음영을 조금 줄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약간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살짝 세로로 꺾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봤을 때 눈두덩이가 통통하게 내려와 있으셔서 이 아래에 여기 쌍꺼풀 끝부분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영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끝라인을 동글동글 굴려주세요. 해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진해지면서 눈두덩이가 좀 더 통통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언더를 해줘야 되는데 언더에서 특징인 부분이 제가 원희님보다 여기 눈 뒤에가 되게 이렇게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까딱 음영을 너무 길거나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원희님이 눈 앞머리는 좀 내려가 있고 위에는 올라간 눈이기 때문에 뒤에 음영을 좀 얇게 저는 넣어주고 앞에는 오히려 좀 내려줘야 눈매가 좀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따라해 볼 건데 일단은 요거를 써줄 거예요. 요런 음영 섀도우인데 끝에 보면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지금 얇게 제가 깎아놓은 건데 원래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칼로 이렇게 동글했던 것을 이렇게 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여기 삼각존 부분부터 이 눈동자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을 우선은 해줄 건데 이 연결을 해줄 때 너무 범위가 길어지면 안 된다. 너무 넓어지지 않게 정말 살짝만 요렇게 요 정도로 반대쪽도 범위를 너무 넓지 않게 요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요거 음영 컬러 좀 더 진한 컬러거든요. 요걸 사용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얇은 브러쉬, 얇고 납작한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원희님 사진 보면은 이 눈 아래 속눈썹이 콕콕 박혀있는 점막 쪽 바로 아랫부분에 얇게 라인을 따시거든요. 이 눈 밑에 라인을 두껍게 그릴수록 중안부가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중안부가 짧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쭈닝이들. 그래서 눈 아래에 음영을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약간 비율상 맞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진하지 않은 컬러로 눈 앞부분부터 눈 앞부분은 제가 원희님보다 훨씬 올라가 있으니까 좀 두껍게 그려도 돼요. 이렇게 눈 앞머리가 시작하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절대 두껍게 그려서는 안 돼. 살짝 새끼손가락으로 내려주고 정말 속눈썹 딱 점막 직전 이렇게 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부터는 아까 저희가 스틱 섀도우 그려둔 요 라인을 따라서 그려줄 건데 여기서부터 가장 진하게 그렸다가 블렌딩을 하면서 뒤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영역은 정해놨죠? 이 영역은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블렌딩을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쭈닝이들. 앞에 두껍게 만들고 저처럼 약간 처진 눈을 가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평소에도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희님의 완전 도톰한 애교살을 만들어 볼 건데 원희님이 보통 엄청 밝게 애교살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애교살 스틱을 2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둘 다 이렇게 각진 모양이라 애교살에 바르기 너무 좋고 릴리바이 레드 먼저 발라줄 건데 좀 베이스 톤으로 애교살을 커버해주면서 은은한 쉬머 펄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눈 앞머리 여기부터
앞부터 그려줄 거예요. 원희님이 눈 앞에 애교살 시작점이 이 눈 앞골이 딱 시작점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앞부터 시작해서 통통하게 만들어주고 이 눈동자 끝나는 지점에서 멈춰줄게요. 이렇게. 이 눈 뒤까지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눈이 너무 길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3C 이게 조금 더 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사용해서 한 번 더 볼륨감을 넣어줍니다. 해주면 완전 입체감이 살거든요. 여기서 눈 앞머리에 이거 3C 컬러를 살짝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얇은 아이라인을 써줄 건데 이건 왜 써주냐면 이 눈 앞머리가 제가 원희님보다 너무 동글동글한 느낌이어가지고 그걸 뾰족하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앞트임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거는 바닐라코의 무드온 라인 앤 블렌드 아이라이너 헤이즐 터치 컬러고 엄청나게 라인이 얇아가지고 세밀한 라인을 그려줄 때 쓰기 좋아요. 이 눈 앞부분이 뾰족할 수 있도록 문제는 너무 앞으로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원희님이 눈 사이가 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대 많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모양만 살짝 뾰족해지게 해주고 이거 된 김에 아이라인 가이드도 조금 그릴 건데 뭘 그릴 거냐면 원희님이 이 눈 앞에부터 쌍꺼풀 라인이 두꺼운 건 저랑 비슷하시긴 한데 저는 여기 눈동자 중간까지 굉장히 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사이가 되게 좁아요. 이 눈 위아래가 좁다가 한 눈동자 중간 지나서부터 확 커지는 그런 느낌인데 원희님 같은 경우에 눈동자 시작 전부터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저는 약간 이렇게 커지는 눈이라면 원희님은 반달처럼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그런 느낌의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눈동자 시작점 라인을 조금 진하게 두껍게 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부분들은 점막만 메꾸는 느낌으로 메꿔주시고 눈꼬리 부분에서 살짝만 정말 살짝 여기서 제가 너무 두껍게 그려버리면 눈 가로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원희님도 쌍꺼풀이 이 뒤에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쌍꺼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 끝부분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는 눈이 있고 이렇게 눈두덩이가 도톰해서 쌍꺼풀 라인이 아래로 내려가는 눈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통 아이라인을 너무 올려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쌍꺼풀이랑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쌍꺼풀이 다 사라진 다음에 일자로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의 아이라인을 많이 그리시는데 원희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눈을 진하게 떠본 다음에 저는 여기가 쌍꺼풀이 끝나는 라인이잖아요. 여기까지는 내려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일자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희님 메이크업 보면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쌍꺼풀이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다 보니까 항상 이런 음영 컬러 같은 걸로 쌍꺼풀 끝 라인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내 쌍꺼풀이 조금 덜 말려 들어갔어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장을 저도 항상 해주거든요. 근데 보니까 원희님도 연장을 살짝 해주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눈매가 시원해 보이거든요. 이거 진한 아이섀도우 이걸로 아까 펜슬 그려놨던 거 라인을 그대로 따줄게요. 언더도 한 번 더 눈 앞머리만 조금 잘 잡히도록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려줬습니다. 속눈썹 붙이기 전에 글리터 하나만 더 써줄 건데 요거 원희님 요거 사진 보면은 눈 밑에 완전 반짝반짝해 알갱이가 보이는 글리터가 있잖아요. 그런 걸 평소에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써야겠어. 안 되겠어. 진짜 답답해. 사진에서도 저렇게 팍 나오는 그런 글리터를 바르고 싶은 건데 왕건이 글리터를 올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이실까요? 좋아. 이제야 만족감이 너무 좋다.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위에 속눈썹에는 요거 깜빡 속눈썹 원기둥 붙여줄 거고요. 원래는 이 속눈썹은
이렇게 많이 붙이거든요. 여기가 기둥이라고 치면 이렇게 많이 붙이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붙여줬어요. 언니님 사진 보면은 속눈썹이 그렇게까지 엄청 빽빽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눈썹이랑 눈의 간격이 좀 좁으신 편이어서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붙여줍니다. 이 뒤에부터는 10mm를 붙일게요. 나머지 구간에 9mm 2개 더. 이렇게 붙여줍니다. 메탈 마스카라로 여기 끝부분 조금 퍼진 부분만 살짝 중간중간 지저분한 거 살짝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블랙 풀을 썼기 때문에 안쪽에 약간 뭉쳐 보이는 것들을 붓펜 아이라이너로 정리를 해줍니다. 언더는 강조되는 느낌은 아니라서 마스카라로만 해줬거든요. 그 대신 마스카라를 여러 번 조금 꼼꼼히 바르면서 길이를 연장시켜줬어요. 속눈썹을 붙이면 아무래도 숱이 늘어나니까 중간중간 살짝 뭉쳐주고요. 조금씩 말리면서 마스카라를 바르면 계속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가닥가닥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애교살 그림자가 조금 연해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걸로 애교살 라인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마찬가지로 너무 길어지지 않게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그려주겠습니다. 해주고 이제 립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연한 핑크 컬러로 립 라인을 살짝 따줄게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가로로 길어 보이는 여기 산이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약간 평평해 보이도록. 그러려면 평평해지려면 여기가 두꺼워져야 되지 여기 산이 두꺼워지면 이제 또 입술 전체가 너무 도톰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언니님 입술을 보면은 여기는 가운데는 얇고 양옆으로 조금 두툼하게 나 있으셔서 길이를 또 늘려주고 여기는 늘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언니님 여기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신 편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 그림자도 조금 넣어줄게요. 가로로 굉장히 길어졌죠? 베이스로 이거 깔아줍니다. 싹 깔아주고 안쪽에다가는 이거 깔아줄게요. 이걸 안쪽에만 깔아야 입술이 너무 두껍지 않아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 여기 살짝 두껍게 하겠다. 이런 느낌? 여기는 위에까지 발라주고 여기는 살짝만 바른 듯 안 바른 듯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좀 펼쳐줄게요. 해준 다음에 음영을 조금 더 손봐줄 건데 쉐딩 사용해서 입꼬리 조금 더 하이라이터 사용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작업 이 밝은 화이트 하이라이터 섀도우로 무펄이죠. 이걸로 원희님 얼굴에서 밝아야 하는 부분 찾아서 조금씩 밝혀줄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눈 앞에 하이라이트 존부터 여기까지 좀 되게 밝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한번 조금 밝게 가져가주고 등 매부리 시작점 한번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마가 굉장히 튀어나와야 하기 때문에 눈썹 뼈 있는 바로 위에 라인도 조금 도톰하게 밝은 컬러를 발라줄게요. 그리고 원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입술 부근이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약 입술 선 라인 위에를 조금 도톰하게 하이라이터는 조금 은은한 펄이 들어간 제품을 쓸 거고 이것도 약간 코랄 베이지 이런 컬러예요. 코에서 하이라이터 줘야 하는 위치가 원래는 코가 짧아 보이려면 코끝에서 한번 끊고 그다음에 이제 미간 이렇게 발라주는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코끝도 최대한 내려서 코가 조금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아래 위주로 한번 발라주고요. 그리고 콧대가 여기서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쯤에다가 하이라이터를 발라줍니다. 조금이라도 원희님처럼 콧대에서 강조가 이쯤에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원희님이 또 매력점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한 가지 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근데 지금 촬영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원희님이 입술이 이렇게 펴지긴 했지만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 올라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진짜 마지막으로 딱 여기만 이렇게 내려가도록
내려갔다 올라가는 느낌으로 느껴지세요? 여기는 그냥 끝부터 펼쳐진 느낌? 여기는 끝에가 살짝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는 느낌? 항상 말씀드리지만 찌링이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좋아. 이 정도 웃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도록. 그래서 메이크업은 완성이고 헤어를 예쁘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찌랭이들 이렇게 원희님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도톰한 애교살이랑 입을 가로로 확장하는 거 그리고 콧대 라인을 바꾸는 거 이 정도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찌랭이들이 머리가 아마 터졌을 것 같은데 영상 여러 번 봐도 되니까 열심히 보면서 공부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커버 메이크업을 들고 오고 싶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는 점 찌랭이들이 많이 이해해주시고 제 채널에 다른 유익한 영상들도 정말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리센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역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희님이 뭔가 제 영상을 혹시나 보신다면 마! 와 이래 똑같노?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알고리즘에 뜨셨다면 원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준 쭈링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